60회 60강자로. 네, 60강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예. 약물요법 식사 배설 돕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가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돕기, 새로운 환경으로 자주 바꿔준다. 환경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에 맞추어 일정을 짠다. 대상자 기준이잖아요. 대상자에게 맞춘다. 일상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한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대상자에 남아 있는 잔재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모든 치매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요양보호를 적용한다. 네, 모든 치매 대상자 일률적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서 제공한다.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고기를 갈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쁜 유리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기 좋아요. 유리기는 깨질 수가 있잖아요. 예. 물은 스스로 마시도록 주전자를 옆에 둔다.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올려둔다. 올려두면 안 되죠. 예, 막 이렇게 드실 수도 있어요. 음식은 크게 썰어서 드시게 한다.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다. 숟가락으로 떠먹일 때는 한 번에 수북하게 떠서 제공한다.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인다. 다 삼킨 것을 확인하고 먹인다.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음악 틀기, 텔레비전 끄기가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졸려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졸려하거나 초조할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 네, 배설이네요. 네,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운다. 네, 낮에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금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강요한다.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아 변을 보게 한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식사 전이나 외실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를 하되 강요하면 안 됩니다. 배뇨 훈련 시 낮에는 4시간 간격으로 간다. 예,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배뇨 훈련인데요. 배뇨 훈련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하도록 강요한다.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잘 찾지 못하면 화장실이 있는 곳을 큰 목소리로 알려준다. 화장실 방향을 손짓으로 가르쳐준다.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 변기의 경우 수시로 변기에 앉아 배변을 유도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불편하잖아요. 네. 벨트와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실금한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환기시킨다.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좋아요. 실금한 경우 옷을 천천히 갈아입힌다. 더러워진 옷은 빨리 갈아입힌다. 실금한 경우 실금한 피부는 씻기지 않는다. 실금한 피부는 꼭 씻긴다. 실금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실금한 경우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금한 경우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실금한 경우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놔둔다. 예,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풀어보십시오.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를 옳지 않은 것은 1.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2.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맞고요. 3.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에 맞추어 일정을 짠다. 틀리죠. 예, 대상자의 네. 일상 맞춰서 짜야죠. 4.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네. 5.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 제공한다. 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2. 색깔이 있는 유리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아닙니다. 네, 플라스틱. 3.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쥐어준다. 맞습니다.
4.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5.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린다. 네. 결국은 2번이 틀린 문제군요. 네, 선생님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그 기출 오답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기억은 남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잊어버려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 사회복지사 시험 보는데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2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 또.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나이 탓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자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반복해서 반복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보시는 거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룹을 하나씩 하나씩 치를 해서 이제 보셔야 그 되겠죠.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풀어가면 네. 몇 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진도 나가볼까요? 네, 치매 대상자의 배설 듣기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바지 뒷부분을 잡고 안절부절하며 구석진 곳을 찾을 때는 화장실로 안내한다. 오케이. 2. 기저귀를 개원하지 않겠다고 할 때 개운해질 거야 하며 긍정의 표현을 한다. 아, 좋습니다. 3.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고 써서 붙여놓는다. 네. 4. 실검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이게 틀린 거군요. 네, 그렇죠. 5. 요양보호사가 뒤처리하는 동작을 보여주며 스스로 하게 한다. 네. 네. 민감하게 반응 안 되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2. 요실금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3. 요실금이 나타날 때는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네. 4.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게 틀렸군요.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낮에는 2시간, 밤에는 길잖아요. 네, 4시간. 4시간 간격으로 네. 배뇨 훈련을 하게 한다. 5. 초기 치매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자, 61 강의입니다. 예, 좋아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위생, 운동, 안전 돕기입니다. 예. 사실은 그 요약 노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약 노트를 안 보고 기초로답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2월 20일 시험생을 위해서 네, 우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기출오답과 또 핵심 집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핵심 요양 정리를 제대로, 같이 네.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 네.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욕실에 혼자 둔다. 네, 치매 대상자를 욕실에 혼자 머무르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욕조의 물을 가득 채운 후 들어가도록 한다. 네, 욕조에는 적당량의 물을 받아 둔 후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부족한 물을 채웁니다. 운동실 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샤워를 시킨다. 운동실조증 있는 대상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 바닥에 따뜻한 물을 뿌려둔다.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목욕물의 온도를 미리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고 그다음 대상자 확인하도록 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잇몸 관리 방법, 잇몸이죠. 잇몸 관리 방법. 네.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입안 행구기 등 구강 위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생 관리를 해야 돼요.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 그냥 둔다.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물을 뱉게 한다. 딱딱한 칫솔물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부드럽고 둥근 물을 사용한다. 의치는 항상 끼워 넣는다.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는 방법. 네.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을 입힌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가급적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한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스크린을 좀 쳐줄 필요가 있죠. 지퍼가 뒤에 달린 옷을 입힌다. 단추가 많은 옷을 제공한다. 힘들죠. 네, 접착 천으로 된 옷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 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앉은 상태에서 운동시킨다. 균형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서서. 앉는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시킨다. 체력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운동을 선택한다. 그리고 치매 대상 현재의 운동 기능을 파악하고 운동을 선택하기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다리 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하지 맞습니다.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므로 무조건 따라하게 한다. 가능하면 치매 대상자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 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장난치게 한다. 네. 2.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조 내에 발목 정도의 높이에 물을 받아둔다. 네. 3.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잇몸관리는 식후에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네. 4.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네. 5. 몸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은 단추가 많은 옷이다. 단추보다는 아까 착착 그렇죠? 할 수 있는 옷으로 하기 좋다고 그랬어요. 다음 62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좀만 참으면 되겠네요.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수면, 배회 등 문제, 행동, 대처. 자, 여기는 저 역대 기출 현황을 보니까 세 문제씩 나와요. 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예, 이 부분 중요하죠. 62강은. 네. 예, 반복적 질문, 이제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수면 장애, 배회, 이런 관련된 것이 62강입니다. 자,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해 준다.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인데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행동을 제지한다. 억지로 제지하지 않는다. 모르는 척 그대로 둔다. 못 들은 척 한다.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한다. 행동이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거실로 옮겨 놓는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멈추게 한다.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돌립니다. 이 반복적 질문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이죠. 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 수면 돕는 방법. 네.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참여하나요? 시끄러워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죠.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박지 않게 좀 그러지만 이제 깜깜하지 않게.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씨로 유지한다. 실내 온도를 15에서 18도씨로 유지한다.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이게 다 틀린 문장들인데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0에서 23도. 33도로 맞춘다.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예, 카페인 음료, 커피, 홍차, 술 같은 제공. 음료는 즐기지 않는다. 낮잠을 충분히 자도록 한다. 낮에 자면 저녁에 못 자잖아요. 낮에 자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낮잠 대신에 뭐 산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하도록 해서 저녁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한다.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한다. 운동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안 되죠. 산책과 야외 활동을 가볍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 배회. 네. 조용한 방에 가두고 불을 꺼놓는다.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죠. 네. 안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준다.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배를 달아 놓은 게 좋습니다. 배하니까요. 네. 창문이나 기타 출입구를 항상 열어놓는다. 모든 곳의 문을 다 잠궈놔야 됩니다. 라디오나 TV 등을 크게 틀어놓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크게 틀면 안 되죠.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분주하게 만든다. 낮 시간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좀 줘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소모하게 해야 되죠.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배회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체적 욕구가 우선중이에요.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익숙한 물건들은 치워놓는다.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배회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놔야 돼요. 친숙한 거, 익숙한 거.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주의를 주면 안 되고요. 배 코스를 실내에 좀 만들어줘야 돼요. 배 코스. 핵심 쪽집기의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풀어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답 튀어나왔죠. 아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바로 복잡한 튀어나오죠. 일거리가 아니라 네. 단순한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게 2.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3. 대성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준다. 네. 4. 반복 활동을 억지로 제지하지 않는다. 네. 5. 자꾸 종이를 찢는 행위를 할 때는 손뼉을 크게 쳐서 관심을 돌린다.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낮에 산책과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 수면 시간의 소음을 최대한 줄여준다. 맞고요. 3. 낮에 꾸벅꾸벅 졸 때는 말을 걸어준다. 네, 4. 맞고요. 오후에는 반드시 녹차나 커피나 홍차를 마시게 한다. 야, 이게 또 답이 튀어나왔죠. 5.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4번이 틀린 답이죠. 네. 치매 대상자의 음식 관련 문제 행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식 관련 문제 행동입니다. 예. 1.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좋아요. 2. 음식 욕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소량씩 자주 아, 드린다. 좋아요. 예. 3. 식사를 하고 금방 밥을 달라고 할 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한다. 네. 4.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고 할 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네, 중요한 5. 내용입니다. 밥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면 밥을 또 달라고 할 때는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이게 한다. 나무를 하면 안 되죠. 네. 아까 했다시피. 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배. 네. 1.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되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2. 단기 보호시설에서 자꾸 집에 언제 가느냐고 물을 때 어르신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한다. 맞고요. 3.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맞고요. 4. 집에 가야 한다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네, 환기시키는 5. 거죠.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네, 맞- 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신체 욕구를 파악해서 파악하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네. 무슨 말이죠? 자, 63강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 중육은 성적 문제 행동 대처 네. 들어갑니다. 이것도 두세 문제씩 꼭 나옵니다. 여기도. 아, 그렇군요. 예. 기초로다 바로잡히게 되겠습니다.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비슷한 물건을 건네준다.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한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예, 역대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쭉 예, 여기서 이제 이거 바른 문장을 붙이면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어놓는 거예요. 파괴적 행동 대처 방법.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대한다. 큰 소리로 대상자를 제지한다. 파괴적 행동을 하신 분이 계셔요. 예, 모든 신체 언어는 이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신체를 구속한다. 힘으로 제압한다. 불필요한 신체 구성은 피한다.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를 놀라게 한다. 놀라지 않게 한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스스로 파괴적 화가, 행동하신 네. 분이니까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 이유를 꼭 물어본다. 왜 그런 행동했는지 상기시키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가능한 다른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의사결정을 주지 않는다.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다. 예,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참여 중인 활동은 계속하도록 둔다.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게 파괴적 행동 대처 방법입니다.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접촉을 줄이면 됩니다. 석양 증후군 대처 방법.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대상자 혼자 있게 한다.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함께 있는다.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조명을 밝게 한다. 석양 증후군 이런 문제예요. 복잡한 소일거리를 준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조용하게 한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대상자의 행동을 무관심하게 대한다. 그만둘 때까지 지켜본다. 친구가 되어준다.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야단을 쳐서 멈추게 한다. 예, 서강 주국은 대처 방법이에요. 예,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대처 방법. 예. 강압적인 태도로 화를 낸다. 큰 소리로 끄집는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옷을 벗으려고 할 경우 내버려 둔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핵심 쪽지기 문제 들어갑니다. 침해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에 격리시켜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3. 목욕을 시킨다. 4. 큰 소리를 끄집는다. 5. 단추가 많은 옷을 입힌다. 2번이 만든 문제입니다. 네. 침해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1. 이상 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 쉬도록 한다. 2.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3.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4. 참여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5.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답은 뭐예요? 답은 침해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억제하면 안 되죠. 네. 이제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이되게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 남편은 밥을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랑 같이 갈까요? 라며 산책을 한다. 3. 반찬을 사러 가야 한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제가 지금 콩자반 만들 거예요. 콩 고르는 거 도와주실래요? 라고 한다. 4.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서양 증후군이에요. 네. 네. 저녁에 해질물에 불안하거든요. 네. 조용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해변 어디만 되고 같이 네. 있어야 되죠. 함께 있는다. 저는 이런 것도 다 마칩니다. 아, 대단하다. 침해 대상자가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귓속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2.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3.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날 때 부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4. 도덕 망상을 보일 때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망상이 심한 경우 시설장애나 간호사 등에 알린다. 뭐가 정답이겠어요? 네,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네, 옳지 않은 것은 네, 지금 1번 귓속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 이거 같기도 하고요. 네. 5번 망상이 심한 경우 시술장애 간호사에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다 옳은 건데 네. 지금 1번이 이제 1번이 제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귓속말로 네. 주변에 아무도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하면 또 안 되죠. 환각.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증상이 64강. 넌 빤지가 아니죠. 이거 아직 멀었어요. 68강까지 있어요. 68강이요? 예. 이게 또 현님마다 한두 번씩 나옵니다. 64강 침해 대상자의 의사소통입니다. 예.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나오겠죠. 네. 기초로답 바로잡기 문제. 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네.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이에요. 치명 환자.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 어린아이 대화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설명한다. 중요한 건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한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말한다.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한다.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을 한다. 호기심을 유발하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이게 침해 대상자는요.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좋습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 반응이 없는 경우 반복 설명하지 않는다. 반복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한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밝힌다.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 그러니까 치매 말기 단계가 방점이에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올바른 사용이 어렵다.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반복 질문을 한다. 물건을 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치매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 세 단계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치매 말기 단계에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인데 이 질문은 치매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명칭, 신호증이 보인다. 일관성의 결여와 혼동이 증가한다. 엉뚱한 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혼자서 집안일이나 외출을 하지 못한다. 예, 치매 중기 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으로 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가 많이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2.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 막연한 질문을 한다. 3.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5. 잘 따라하지 못할 때 반복해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배가 많이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대상자의 욕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요. 간단하게 네.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한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2.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3.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재의 적다. 4.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1번이죠. 이건 초기 단계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아까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한번 기출오답에서 풀어봤습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2.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3.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5.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뭡니까 이게?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거죠. 네. 예, 말을 해야죠. 치매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준비를 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2.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3.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4.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건 뭐 먹을까요? 5.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이건 너무 좀 그렇죠. 네. 헷갈릴 수도 있죠. 네. 또 네. 빠른 답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옳은 것은 어르신 병원에 왜 병원에 가지요?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단순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르신 저랑 네. 같이 병원을 갑시다. 네. 가요. 이게 이제 옳은 방법이죠. 65강 인지 자극 훈련이 예, 되겠습니다. 이제 3강 남았습니다. 65, 66, 67, 4강 남았네요. 예. 핵심 쪽집게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중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언어의 유창성 2. 감성적 표현 능력 3.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4. 창의적 사고력 5.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죠. 네. 경증이라고 해서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 활동을 옳은 것은 뭡니까? 경증.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그다음에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인 경우, 이게 이제 요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공부를 꼭 해야 돼요. 네. 예. 이제 이 경증 인지 기능 장애자는 인지 영역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는 그림이나 사진, 추억 있는 물건, 동영상, 소리, 또 일기장, 인쇄물 등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지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기. 그게 뭐냐면 언어의 적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 기능 장애에 도움 줄 수 있는 활동은 옳은 것은
언어의 정성이 나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게 나오죠. 예, 경증인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을 옳은 것은 1. 이름 맞추기 2. 똑같은 모양 만들기 3. 점선을 옮겨 그리기 4. 숫자 찾아 체크하기 5. 인사말 연결하기. 예,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네.